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5년 미스 유니버스 본선 대회를 앞두고 열린 예비 행사. 행사를 주최하는 미스 유니버스 태국 담당 이사가 갑자기 멕시코 참가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만약 당신이 멕시코 책임자의 명령을 따른다면 당신은 멍청입니다. 조직위가 참가자들에게 SNS에 대회 홍보 게시물을 올리라고 요청했는데 멕시코 대표 참가자가 자국의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라고 답하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결국 멕시코 대표와 다른 참가자들이 항의 표시로 줄줄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 임원은 이들을 막아서려고 보안요원까지 불렀는데요. 이 상황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방송됐고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멕시코 참가자였던 파티마 보시는 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가 저에게 닥쳐! 라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어요. 세상에 이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납득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은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서 발현됩니다. 동료가 무시받는 걸 볼 수 없었던 미스 유니버스 다른 지역 대표들의 공동항의도 억울하게 죽은 이주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기도하고 집회에 나서는 것, 지구가 아파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쓰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우리의 양심이자 신념에 기반한 것들이죠. 그런 이들이 있어 우리는 내일을 얘기하고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멋진 이웃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여기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입니다. Telling me a lie without a reason why. You've blown it all sky high. You've blown it all sky high. Our love had wings to fly. We could have touched the sky. You've blown it all sky high. Then down like a stone. I gave you love. I thought that we had made it to the top. I gave you all I had to give. Why did it have to stop? You've blown it all sky high by telling me a lie without a reason why. You've blown it
오션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영화 마야강 송강호 님이 주연을 맡으셨었던 영화죠. 그 영화의 OST이기도 한 직소의 스카이하이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어떤 이 음악의 자양분이 됐던 그 10대 시절에 들었던 굿모닝 팝스와 지금도 종종 찾아듣지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일찍부터 팝송을 들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고 저보다 이전 세대 분들은 이 노래를 롤라장에서 자주 듣던 노래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검색을 해보면 이 노래가 롤라장 음악 컴필레이션 앨범에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롤라장 세대는 아니고 롤러 스케이트를 그냥 동네에서 자주 타던 세대. 예, 제가 청소년기였던 90년대에는 그랬었거든요. 제가 사는 이제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 뭐 한 3시 반, 뭐 4시 이러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는 학원을 지금만큼 뭐 의무적으로 많이 다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놀이터에서 이제 막 아름아름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뭐 여러 게임을 하다가 우리 롤러 스케이트 탈까? 그래갖고 아예 애초에 롤러 스케이트 갖고 나와요. 그래서 롤러 스케이트 타다가 뭐 무슨 다른 게임들도 하다가 특히 롤러 스케이트 탈 때는 감사하게도 저희 그 경비 선생님께서 혹시나 저희가 뭐 차에 부딪힐까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봐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에 이제 나와 계시다 뭐 그게 뭐 노인분들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주부시든 하여튼 나와 계시던 분들이 뭐 같이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이랬던 풍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롤라장이라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무한도전 같은 그런 예능에서나 봤지 실제로 경험을 안 해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한 4, 5년 됐나요? 4, 5년까지는 아니겠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 롤라장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유행이 잠깐 있었어요. 저희 옥천도 읍내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딘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그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광장 이런 곳이 이제 그 공공 그 기관들에서도 직접 그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곳들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방송 녹음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저께 토요일에 이제 서울에 다녀왔었는데요. 생츄어리를 생각하는 포럼이라고 해서 이 실제로 이제 비인간 동물들의 뭐 돼지가 되든 곰이 되든 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생츄어리를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단체가 모여서 이제 생츄어리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생생모라고 있는데 이 3개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던 생츄어리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그게 아침 10시에 연세대에서 시작이었어요. 저희 옥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천에서 그 시간대까지 연세대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제 차편이 지금 특히 옥천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차 그리고 대전에서 옥천 들어오는 차가 다 많이 없어져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옥천에서 이제 그 대전 나가는 무궁화호 첫 차가 이제 8시 출근 시간대도 아니에요. 8시 40몇 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출근 시간대 사실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고양이들 밥 주고 대전에 버스 타고 나가서 또 대전역에서 이렇게 눈 비비며 서울역 가서 그래도 다행히 서울역하고 연세대가 가까워가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교정을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옥천보다는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수도권이 더 빨리 추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사실 일찍 움직여서 피곤해야 맞는데 그 자연이 주는 그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나무가 주는 냄새. 그걸 딱 맡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그 포럼 들으러 올라갈 때는 아침 10시부터 5시 넘어서까지 이 하루 종일 이 앉아 있는 이 포럼을 내가 졸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도 이렇게 교정 걸으면서 나무 냄새 맡고 풍경들 보고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 딱 들었던 생각은 나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귀촌 생활을 택했으나, 물론 이제 저는 읍내 한가운데 살긴 합니다만, 근데 오히려 도시에 와서 오히려 이런 순간에 내가 자연을 더 느낀다는 게 뭔가 역설적으로 느껴지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기촌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잠깐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수요일부터 추워지는 걸로 제가 일기예보로 봤는데, 여러분들 더 추워지기 전에 좀 기분 좋게 동네라도 뭐 멀리 등산까지 못 가시더라도 좀 이렇게 걸어보시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2곡 듣고 올게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후쿠송, 소위 말해서 이제 뭔가 후렴구가 반복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쿠송을 제가 좀 잘 안 틀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류의 노래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수능이 있죠. 예, 이런 중요한 시험 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후쿠송이 사실 도움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틀었었는데, 이번 주 이제 수능이 이제 방송 나갔을 때는 이제 수능이 이제 끝난 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수능 보시는,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그렇잖아요. 이 수능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매달려 있고, 물론 이제 저의 세대는 진짜 수능에 완전 거의 올인해야 되는 세대였어요. 저는 수시가 거의 시작할 때쯤 이제, 그래서 수시를 많이 지금처럼 안 쓰던 세대, 특차, 정시. 예, 저는 특차로 대학을 간 운 좋은 케이스인데, 예, 그래서 저는 원서 하나로 그냥 대학 입시를 그냥 끝낸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수시를 많이 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떤 내신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좀 교육제도에 너무 이 10대 청소년들이 얽매이게 되고, 다행히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뭔가 난제들, 사회 선입견들 이런 것,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또 많이 줄어드는 이런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수능 보신 분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곁에 뭐 청소년이 아니어도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자신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만 해도 저 대학 동기 중에 전체 수석이 한의대에서 합격하신 42살이신 분이었는데, 그 모 자동차 회사를 다니다가 늦게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한의사가 되려고 한의대 시험을 보신 분이었어요. 자녀가 2이나 있는. 사실 그 선택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지는 뭐 건너서 아는 분들이라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험 준비하시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 옆에서 응원하시고 삶을 같이 챙겨주셨던 분들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평소 때 안 틀었던 후쿠송 중에서도 특히 그 좀 최신곡 중에 좀 눈에 띄는 후쿠송 2곡을 골라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기도 한데, 첫 번째 곡은 르세라핌의 스파게티라는 곡입니다. 처음에 솔직히 스파게티 이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고는 뭐야 이랬어요. 르세라핌을 왜 저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좀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이게 그 후쿠송으로서 최근에 나온 곡 중에 가장 좀 임팩트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해외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이 후쿠송이라는 것이 또 장점이 뭐냐면 요즘 워낙 릴스 세대잖아요. 저는 릴스를 솔직히 안 봐요. 근데 뭐 제 주변에 이제 특히 그 MZ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그 SNS에 너무 많이 자기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내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컨텐츠를, 그러니까 텍스트와 사진 위주로 그렇게 넘겨가면서 보지 릴스는 안 보는데, 근데 반면에 다른 분들은 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타임라인에 릴스가 계속 이제 연달아 뜨는 거예요. 원래 그 SNS의 원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얼굴 책도 그렇고 땡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봤던 정보에 계속 그 컨텐츠가 그 워딩들이 맞물려지면서 이제 그 정보값들이 계속 비슷한 컨텐츠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계속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데 이 르세라핌의 이번 스파게티라는 곡은 진짜 딱 이런 시대 트렌드와 굉장히 맞는 곡을 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파게티 어떤 면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파게티 먹다 욱 이렇게 토한다는 느낌 이렇게 제스처도 있고 예 그런 곡인데요. 한번 혹시 모르신다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골라봤고요. 두 번째 곡은 제가 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제가 참 좋아하는 최애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선미님의 이번 그 1집 앨범 그러니까 정규 1집 앨범이에요. 이때까지 정규 앨범을 낸 적이 선미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싱글 앨범만 냈지. 1집 앨범 Heart Made의 타이틀곡은 시니컬이라는 곡입니다. 이 선미님이 정규 1집 앨범을 낸다고 계속 얘기를 몇 년째 했었는데 팬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1집 앨범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내나 했는데 드디어 낸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귀신이나 좀비 컨셉과 약간 비슷한데 이 선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특히 남들은 이런 컨셉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선미니까 가능한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이번 앨범이 딱 그래요. 이 시니컬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면 이 뭔 노래지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데 선미의 곡 중에 하나가 매력 중에 하나가 조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갖고 오게 하는 통쾌한 이런 느낌.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그 선미 뮤직비디오도 되게 감각적으로 잘 만들거든요. 보면 그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잡으러 와요. 근데 이 여성은 나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을 다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생기는 일을 뮤직비디오에 담았는데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로도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소개를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번 삐뚤 필요도 없잖아 라는 이 설명을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선미의 시니컬. This is a hot spot. 숨쉬듯 찾는 이 밥상. 등골이 된 넌 fall in love. 참을 수 없는 말. 우린 in the kitchen. Cooking it up what you craving. 나의 멋대로 사센. And now the world's gone mad. You don't need to think too much.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다 가면 돼. 깊이 스며들어 in your mouth. Guilty pleasure never kill a pretty good shopper. 이빨 삭힌 스파게티 빼고 싶니 뻔 appetite. 그냥 포기해 어차피 Eat it up, eat it up. 머리 속인 seraphim.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 그냥 포기해 어차피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Yeah, this is the sweet spot. Head up the scene is the big shot. Share choice, no 위한 kick. Yeah, you lost in the sauce. No turning back. 취할 거야 밤새 기울여 절로. 난 빈자는 믿고 이제 빈자는 걸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다는 게 왜 뭐 느껴봐. 어서 걷지 말고 break. Snap it up like a gat in a 김치 보드는 여전히 priceless. Whatever I'm cooking 다 같이 얻어 코스도 원한 말아주는 쉐이키. 내가 네 취향 드라마 주인공이고 또 순두명이고 고칼로리 해쇼고 모든 주제를 홀리는 다루는 의미의 너 이제 가에서 바로. Yeah, this is a hot spot. Don't give a fuck, 니가 뭐라던. 씹어보셔 맛이 좋아. 필요 없어 3-star. Yeah, 말로만 hate it. 어디 가서 너의 diet. 난 몰래 쓱하는 의미. You better stop lying. Don't care what you talk about. 오늘도 제발로 달려온 건 나잖아. 깊이 스며들어 in your mouth.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곱씹 봐. 이빨 삭힌 스파게티 빼고 싶니 뻔 appetite. 그냥 포기해 어차피 Eat it up, eat it up. 머리 속인 seraphim.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 그냥 포기해 어차피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eat it up.
때 너무 걱정.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과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오늘은 올해 6월에 산진이가 펴내고 흔정님이 쓰신 책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 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소개하기 전에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그 르세라핌의 스파게티에 그 랩이 나오죠. 예, 이 랩을 BTS의 제이홉님이 피처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미분들이 섭섭해하실까봐. 제이홉 짱 멋져. 시구도 진짜 멋있게 하더라고요. 프로야구 그때 시구하는 거 보니까 제이홉 너무 멋있습니다. 아무튼 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책 제목이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 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라잖아요. 일단 제목에서 뭐랄까 정말이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추측하실 수 있듯이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제 운영하시게 된 흔정님의 스토리 그리고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경험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면 책 소개 시작하면서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한 책 표지 설명부터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얀색 책 바탕에 위에는 책 제목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보통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갖고 가시면 그 액체 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렴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액체 세제들이 보통 리필용으로 이렇게 그 마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마치 음료수 이렇게 빼 먹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계가 어떻게 보면 제로 웨이스트 샵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리고 보통 제로 웨이스트 샵이 갖고 있기도 한, 그래서 이 기계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가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가치를 딱 상징하는 매개이자 도구로서 아마 이걸 담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뒷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작은 상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닌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그 요즘은 이제 환경 웹툰 그려주시는 정말 멋진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초장님이라고, 초록 장바구니 줄임말인데 초장님이라는 작가님을 알게 됐고, 그 초장님이 마침 이 흔정님과 연결이 돼서 이 책을 그 읽는 그 나눠주시는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받게 됐는데, 이거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 약간 비슷한 시기에 그 전주에서도 그 운영되는 전주의 제로웨이스트 샵 그 대표님들을 모시고 토크도 했었고, 이 모아놓은 책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좀 연결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에 맞게 또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이 책이 보통 단행본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딱 좋은 사이즈잖아요. 이 사이즈의 책들이 좋은 게 뭐냐면, 가방 안에 갖고 다니시면서 읽기가 일단 가볍고, 특히 뭐 수도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기본 거의 40분에서 1시간을 이동하고 다녔는데, 그럴 때 딱 읽기 너무너무 좋은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산진이에서 펴낸 일상의 스펙트럼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다채로운 빛깔로 분해되는 일상을 담은 에세이 시리즈 있는데,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작가님들이 이렇게 시리즈를 내셨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지금 한국일보 동물복지 전문 기자로서 수고하고 계신 고은경 쌤의 동물 뉴스를 씁니다라는 책도 있고요. 예, 이런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시리즈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흔정님은 13년간 몸담았던 패션 트렌드 분석 및 컨설팅 일을 뒤로하고 경기도 시흥의 제로웨이스트 샵 도르도리 상점 공동 대표,
되셨습니다. 사실 이 책을 내시고 나서 지금 최근에 변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친환경 라이프를 소개하며 기록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땡스타그램이랑 그 땡런치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땡이버 블로그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컨텐츠를 모아놓는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로 꾸준히 글을 연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작가명의 흔적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 서문에 한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여는 글에 가까운 이제 첫 챕터에 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제로 웨이스트 내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삶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팟캐스트를 녹음하러 가는 일요일 오전이었다. 여느 날처럼 스프링 플레이어에 들어갔고 책들을 구경했다. 그날은 책의 제목보다 작가의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김한민 작가의 신간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제목은 아무튼 비건이었다. 비건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고 오히려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당시엔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건강, 동물권 등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었다. 오로지 작가의 이름만 보고 책을 샀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다소 단호한 어조로 채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의 문체에 나 역시 진중한 마음으로 읽어내려갔다. 마지막 책장을 덮은 후 이전엔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채식의 단계도 제대로 모른 채 어설픈 채식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비수기의 전문가들처럼 한 번에 내 세상이 흔들리진 않았지만 아무튼 비건은 오랜 잔상으로 자꾸만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잊었다. 임신을 한 후 이사를 했고 아이를 낳았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휘몰아치며 삶이 달라졌다. 이전에 갈구했던 취향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일에 하루를 다 썼다.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행복해하면서도 하루만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다. 아이가 막 이유식을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지칠 여유조차 없이 분주한 시간 사이로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다. 환경이 이렇게 예전보다 안 좋아졌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오염된 물, 공기, 땅을 마주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극단적인 날씨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불행할까? 죽고 나면 그만이라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있으니 자연스레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다. 알고 나니 세상은 더 가관이었다. 이타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 방치된 책장을 뒤져 아무튼 비건을 다시 읽었다. 취향을 쫓아 방황하던 시기에 팟캐스트에서 에코백과 텀블러에 대해 이야기했던 방송을 다시 찾아 들었다. 노플라스틱을 주제로 살롱을 진행하기 위해 한 달간 내가 만든 쓰레기를 사진 찍고 기록했던 쓰레기 일기도 다시 뒤적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트렌드나 콘텐츠로만 바라봤던 과거를 다시 곱씹으며 삶의 방향을 재정비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나를 어디론가 이끄는 것 같았다. 아직 세상을 모르고 쌩글쌩글 웃고 있는 너무도 작고 여린 내 아이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이끌어주고 있었다. 모든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동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찾고 싶어하던 취향이 뭘 해도 꽂히는 것 없이 흩뿌려지다. 가치관이란 걸 만나 정착하는 순간 확신했다. 매서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될 거라는 것을. 진정한 쾌감은 취향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만났을 때 온다는 것을 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즐거보는 땡튜브 그 핑계고에 홍현희 님이 출연을 하셨어. 홍현희 님 그 제이슨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 그 홍현희 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건강을 최근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가 자신의 자녀가 적어도 40살이 되는 것까지는 보고 싶은데 근데 그걸 계산하니까 본인이 80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제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을 일이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면서 삶에 좀 변곡점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만 해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아마 흔정님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금의 삶을 선택하기까지의 베이스가 있었어요. 다만 그게 크게 지금만큼 와닿지 않았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발견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대목 소개해드렸습니다. 흔적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이라는 곡인데요. 신청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는 겨울이 오면 늘 이 노래를 찾아요. 복잡하고 조급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아요. 혼자서 스트레칭 할 때도 명상음악 대신 틀어놓으면 좋더라고요.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너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좋아 라는 가사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늘 마음이 바쁜 제게 필요한 말 같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대목이 제가 고양이들을 바라보고 사실 이제 저한테는 인간 출산을 하지 않았지만 비인간 동물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이제 보통 방송 있는 날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썼던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는데 그 읽으면서 제가 이 나싱의 라이브 버전, 그러니까 진짜 기타를 치시면서 부르시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어쿠스틱 버전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읽는데 고양이 이제 5명이 다 제 주변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뜨뜻하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목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늘 마음이 바쁜 제게 필요한 말 같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토요일에 있었던 생츄어리 그 포럼에 갔을 때 걔가 그 질문을 던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돌봄이라는 것이 돌봄의 속성이라는 게 사실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의 대상이 비인간 동물이 될지 뭐 이주노동자가 될지 뭐 노인이 될지 장애인이 될지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선을 긋고 특히 이제 뭐 아마 예산이나 한정된 자원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같은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벽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패널들한테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새벽의 생츄어리에서 이제 돼지 돌봄을 하고 계시는 그 활동가 분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우리가 덜 바쁘고 살아도 된다라는 걸 서로 좀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문득 그 문구도 이렇게 하게 하는 신청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흔적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첫 번째 곡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듣고 오겠습니다. Track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watch the TV while I'm watching you. There's not many people I'd honestly say I don't mind losing to.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Dumb conversation, we lose track of time. Have I told you lately I'm grateful you're mine? We'll watch The Notebook for the 17th time. I'll say it's stupid, then you'll catch me crying. We're not making out on a boat in the rain or in a house I painted blue.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So shut all the windows and lock all the doors. We're not looking for no one, don't need nothing more. You'll bite my lip and I'll want you more, until we end up in a heap on the floor.
We'll be dancing on tabletops, wearing high heels, drinking until the world spins like a wheel. But tonight your apartment has so much of you. Who needs stars? We've got a roof. And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No,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흔적 작가님이 신청해주신 첫 번째 곡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가을이면 찾게 되는 우리 쌀 오빠 데미안 라이스와는 이 데미안 라이스의 약간 좀 따뜻한 버전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저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생각하는데 Nothing이었고요.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 들었다는 이 Nothing 라이브 버전 검색해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흔적 작가님께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 일단 출판사 책 소개 중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아직은 소수의 관심 영역인 환경 사업, 제로웨이트 샵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 흔히 제로웨이트 샵 운영자는 수익을 포기한 느긋하게 봉사활동하는 듯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저자에게 제로웨이트 샵 운영은 그 어느 것보다 치열하고 주체적인 일이다. 제로웨이스트가 한때 유행어로 남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이들에게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와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오늘도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고 성실하게 상점을 출근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크게 서사로만 정리를 하면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읽어드렸던 대목처럼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친환경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도도리 상점이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단골이 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자꾸 뭘 제안을 해요. 이것도 해보자 그러고 저거 같이 해볼래요? 뭐 플리마켓 같이 해볼래요? 뭐 이러면서 점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 흔적님도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과 실천이 레벨업되는 이 단계가 있고 이 마지막 이제 3단계는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상점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공동 대표로서 제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돌이 상점의 공동 대표로서 직접 운영을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상점 운영의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더 겪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이렇게 크게 세 대목으로 서사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하게 와닿는 제목이잖아요. 정말 제로웨이트 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네, 전 없어요. 못해요. 심지어 이게 저는 제가 장사 소위 그런 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제 삶이 직장 다닐 때가 제일 좋았지. 예. 근데 장사 특히 이 동업은 더더욱 저는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책 제목은 이렇게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말로 제로웨이스트 샵만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똑똑한 마케팅 전략보다 직감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책 제목을 생각할 때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내 마음을 흔드는 제목이라면 이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대에서 이제 30대 초중반까지 그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이제 홍보 기획 파트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흔적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흔적님은 마케터였잖아요. 그래서 홍보랑 마케터는 사실 이제 그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관계인데 읽으면서 그런 이 책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마케터 출신으로서의 현실을 분석해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워딩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으시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워딩들인데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 책이 재밌게 읽혀지는 이유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또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 보시면 책에 진짜 빼곡하게 텍스트만 있어요. 사실 한 장도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사진 없으면 못 읽으시는 분들도 저는 꽤 봤어요. 근데 이 책은 텍스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답답하진 않으셨는지, 만약 책 개정판을 만들어서 사진을 넣게 된다면 어떤 사진을 넣게 되실 것 같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책이 작고 금세 읽는 책이라 이미지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어요. 치열한 고민을 담은 책이기에 이 책은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다른 책을 또 내게 된다면 일상의 기록들을 담은 사진이 함께 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책 사이즈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바닥 사이즈 책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진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대목 하나를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를 제가 읽어드렸고 2단계는 이제 이 도돌이 상점의 단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장님들이 제안을 해주셨고 하게 된 일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동네에서 이제 그 플리마켓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게 되세요. 그것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동네에서 열린 작은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기에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애초부터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하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도 실망스럽거나 아쉽지 않았다. 작게나마 수익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뿌듯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을 더 의미 있는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작은 금액이지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마땅한 기부처를 찾다가 비영리 유기견 보호소인 유언바가 얼마 전 시흥으로 거처를 옮겨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보호소에 연락한 뒤 직접 방문하여 보호 중인 강아지들을 만나고 공간을 둘러보았다. 유기견 보호소는 난생 처음이라 내게도 생경한 경험이었다.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낯선 사람을 반가워하거나 경계하며 목소리 높여 짖었다. 길에서 생활하다 다쳤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았거나 하는 것 등 그곳에 오게 된 사연도 제각각이었다. 많은 강아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보호소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 안심이 되었고 믿음이 갔다. 지구장터의 이름으로 유언바에 기부를 했다. 선한 영향력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큰 기업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차 키워가는 눈덩이와 같다. 하나의 행동이 또 다른 행동에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동료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던 단 한 번의 행사는 작지만 큰 의미를 남겼다. 지구장터는 내 삶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뭉클하네요. 흔적 작가님이 골라주신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옥상달빛의 울거나 춤추거나 라는 곡인데 신청해 주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었어요. 걸어가면서 듣고 책 읽으면서 듣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가사가 특히 제게 위안을 줬어요. 인생은 외롭거나 괴롭거나 폭풍 속에서 울거나 빗속에서 춤추거나 라는 가사가 와닿았어요. 울고 싶을 때 더 큰 소리로 비는 내려줄게 라는 말은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보다 더 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어차피 힘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행복이라는 결과가 어딘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없죠. 매일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이 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소소한 기쁨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옥상달빛이 주는 어떤 위로라는 그 상징이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게 옥달의 두 분의 목소리 때문도 있지만 사실 가사가 주는 그런 여운이 되게 크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우리 흔적 작가님 말씀 주신 대로 이 힘이 되게 해주는 가사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옥상달빛의 노래 울거나 춤추거나 듣고 올게요. 슬픔에 익숙해지지 마. 행복한 시간이 다가와도 불편해져. 때로는 억지스러운 웃음도 필요해.
억지로 나왔어. 내 강아지와 산책을 꼭 해야만 해서 때로는 인생은 이런 이유들로 날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 인생은 외롭거나 괴롭거나 폭풍 속에서 울거나 비 속에서 춤추거나 웃고 싶을 때 더 큰 소리로 비를 내려줄게. 폭풍 속에서 울거나 춤추거나 외롭거나 괴롭거나 아름다운 실수와 대책 없는 계획과 이 순간을 살거나 이대로만 살거나 생각해봐. 선택할 수 있어. 한작 작가님이 신청해 주셨던 두 번째 곡 옥상 달빛에 울거나 춤추거나 였습니다. 생각해봐, 선택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이제 3단계 이제 공동 대표로서 이 도토리 상점을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들었던 어떤 고민들,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문구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가 지향하는 소비는 지구에 덜 유해한 천연 제품을 아껴서 오래오래 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충동 구매를 지향하고 새 물건을 자주 들이지 않으며 물건의 사용 주기가 최대한 길어질 수 있게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다. 쉽게 사고 버리는 요즘의 소비 패턴과는 정반대에 있는 느린 소비다. 하지만 이 지속 가능한 소비의 방식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친환경 제품이 선택받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천연 수세미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다. 다른 방식으로 가공하지 않는 한 비슷한 모양새와 색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자극을 추구하고 쉽게 실증을 내는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는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는 자연이 주는 식재료에서마저도 쉽게 실증을 느낀다. 과일은 원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조금 울퉁불퉁한 게 당연한 건데 획일적으로 균일하고 예쁘지 않으며 유통 자체가 어렵다. 편의를 위해 씨를 없애고 맛을 위해 당도를 높이며 새로운 매력 위해 품종을 개량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때 유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모두가 공감하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을까? 분명 자신이 있었는데 너무 허황된 꿈을 꾼 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실천할 땐 기준이 매우 높았다. 배달 음식은 물론이고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일이 1년에 단 한 번도 없었다. 물티슈는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었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쉽게 사지 않았다. 소창행주가 찢어질 때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 청소할 때 걸레로 썼다. 비누 조각이 손톱보다 작아져도 탈탈 털어 끝까지 다 써야 직성이 풀렸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았다. 처음이야 어려웠지 습관이 되고 나니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애쓰지 않아도 외출 전엔 손수건을 챙기는 게 자연스러웠다. 개인의 실천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 잘하면 되니까 오히려 쉬웠다. 하지만 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조금 달랐다. 제로웨이트 샵에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도 오지만 적은 사람도 오고 잘 모르는 사람도 오고 지나가다 무슨 가게인지 모르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비누 쓰는 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친환경 제품은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매장을 둘러보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간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일회용 컵에 담아와서 주고 간 적이 있었다.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가게가 미안해서 사왔다고 하는데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엄격한 제로웨이스트와 느슨한 레스 웨이스트 사이 어느 지점이 적당할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 세계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을까? 한때 유행했던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 직업이 패션 트렌드 분석 및 컨설팅이셔서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와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읽기가 좋았는데 보시기에 이 제외샵 내에서 흥행, 인기 뭐 이런 상품의 좀 유행도 있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시기와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리마켓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스터디셀러처럼 꾸준히 잘 나가는 상품이 항상 비슷해요. 천연 통수세미와 목재 업사이클링 컵이에요. 우선 천연수세미는 멀리서도 시선을 끄는 힘이 있어요. 써본 분들은 상용감이 좋아 정착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보는 분들은 열매 그대로를 말린 모습이 신기해서 써보고 싶어해요. 목재 부산물로 만든 식기류는 색상이 예쁘고 플라스틱처럼 가벼운데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늘 반응이 좋았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점은 가성비입니다. 친환경 제품이 비싸다는 편견이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특히 이 목재 부산물로 만든 식기류에 대한 얘기도 여기 책에 있는데 이 캠핑 가실 때 이거 많이 갖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이 책을 내신 후에 변화가 최근에 있었다고 했는데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이 도돌이 상점 이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시흥에 거주하시는 이제 활동하시는 이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 샵에 있는 위치가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번화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운영하신 게 녹록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장을 닫으시게 됐습니다. 이 책에도 담겨 있지만 이 제외사업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활동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 그리고 도돌이 상점 공동대표로서 개인으로서 꿈꾸고 계신 내일을 여쭤봤습니다. 도돌이 상점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기고 오프라인 매장과 업사이클링 작업, 환경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공간 계약이 종료되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느끼게 됐어요. 제가 저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정한 에코 콘텐츠 큐레이터의 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환경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이 때로는 글이 될 수도 때로는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업사이클링 활동과 환경 수업을 지속하면서 당분간은 콘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숨가쁘게 달렸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제 안에 내공을 다지며 숨고르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 제 친구가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을 하고 있고 이 책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 현수막 그 리사이클링 현수막을 이 도돌이 상점에서 만드시는데 그거 이제 제 친구 가게에서도 구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옥천에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 안타깝게도 없지만 그 제 친구 가게에서 택배로 받든 아니면 대전에 나갔을 때 이제 대전도 제로웨이스트 샵이 사실 가깝지 않아 유성구까지 가야 있어서 갈 일이 있을 때 이제 왕창 사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로웨이스트 샵의 운영의 어려움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왜 이것을 해야만 했는지 이 책 제목처럼 정말이지 제로웨이스트 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게 된 이야기 그런 사연들, 경험들 이런 것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들 많이 읽어주시고 제로웨이스트 샵도 많이 이용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배가온 세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미유의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11월 4일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 신곡인데요. 이 노래가 1992년에 발매된 일본 모리타카 치사토의 명곡 내 아줌마가 되어도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원곡이 가진 밝고 유쾌한 멜로디 위에 한층 세련되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해 트렌디한 매력을 완성한 곡입니다. 이 가사에 시간이 흘러도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과도 어울리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배가온 세 번째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